동영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새로운 단원인 이 단원, 문자와 식단원의 인수분해의 뜻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수분해가 뭘까요? 여러분은 2학년 때 전개라고 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씩 이렇게 순서에 맞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x랑 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x랑 1이랑 곱하니까 x, 3이랑 x랑 곱하니까 3x, 3이랑 1이랑 곱하니까 3. 정리하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됐죠. 곱셈 공식을 외운 친구들은 쉽게 전개할 수 있을 텐데 곱셈 공식을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전개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을 보고 이걸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 즉 이러한 다항식을 다항식의 곱으로 만들어내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 다항식이라는 게 뭐죠? 다항식을 알기 전에 단항식이 뭡니까? 단항식은 숫자와 문자 혹은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으로 연결된 식이, 곱으로만 연결된 식이 단항식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라고 하는 건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거고, 문자는 A, B, C나 뭐 X, Y 이런 게 문자겠죠. 예를 들면 A 곱하기 B 곱하기 X 곱하기 9, 이렇게 곱셈만으로 연결된 식이 단항식입니다. 이거 줄여서 어떻게 쓸 수 있죠? A, B, X, 그리고 숫자 9는 앞에 쓸 수 있죠. 곱셈은 생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A 곱하기 B 플러스 X 곱하기 9, 즉 AB 플러스 9X라고 되어 있다면 단항식인가요? 아까 전제 조건에서 말했지만 곱으로만 연결된 식, 곱셈으로만 연결된 식이 단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단항식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건 단항식이겠죠? 그럼 두 번째에 있는 이 식은 뭘까요? 다항식이라는 거죠. 다항식은 뭐냐면 하나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1번식은 다항식일까요? 1번식도 다항식, 2번식도 다항식이죠.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1번식의 차수는 어떻게 되죠? 차수라고 하는 건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느냐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문자를 x만으로 본다면 1번식은 x에 대한 x가 한 번 곱해졌죠? 1차식. 2번식은 어떻게 되죠? 2번식은 다항식이니까 식의 차수를 묻는지 항의 차수를 묻는지가 중요한데, 식의 차수를 물을 때는 가장 높은 항, 그 차수를 말하면 되고, 각 항의 차수는 그냥 항마다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x를 만약에 미지수로 보면 a, b이기 때문에 0차죠? x를 미지수로 본다면 9x이기 때문에 1차겠네요. 따라서 식의 차수도 1차, 항의 차수는 0차, 1차가 되겠네요. 만약에 x제곱 y ax의 3승이라고 하면 몇 차죠? x에 대해서? 2차. y에 대해서는 1차. 합치면 xy를 미지수로 보면 3차식이죠.
A라 그랬죠? A에 대한 1차, X에 대한 3차. 만약에 A랑 X를 미지수로 보면 4차. 문자가 4번 곱해졌으니까 4차가 되겠네요. X만 미지수로 본다면 2차고 얘는 상수항 취급하시면 돼요. 3차고 이 앞에 있는 A도 상수항 취급하시면 되고.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잘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식을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냐? 식을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반대로 올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가는 게 오름차순이죠. 예를 들면 2x 3x 제곱 7xy 플러스 5x 4승이라고 해봅시다. 자, 내림차순에 의해서 정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높은 차수 플러스 1도 추가해서 제일 높은 차수가 어딨죠? 지금은 미지수를 x로 본다고 하면 x에 관한 1차, 2차, 1차, 4차, 상수항이니까 0차가 되겠죠. 자, 높은 차수부터 5x의 4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x로 묶고 2x, 플러스 x로 묶으면 7y, 플러스 1이 되겠네요. 4차, 2차, 1차, 상수항. 이게 바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면 반대죠. 제일 낮은 항 1, 1차 항 2x, 7xy니까 7y 플러스 2차인 3x 제곱 4차인 5x 4제곱으로 정리하면 오름차순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잘하려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것. 두 번째,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낼 것. 세 번째, 공식을 사용해 볼 것. 마지막으로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X자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법은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에 의해서 그 문제를 풀게 되니까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몇 개 예로 들어볼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죠? 내림차순으로 만들라 그랬죠?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건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정리하는 거. 지금 정리가 잘 돼 있나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 두 번째, 공통인수를 찾아보라 그랬죠? 공통인수라고 하는 건 다항식의 하나하나의 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나 숫자를 보시면 돼요. 자, 12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4라고 하는 숫자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x가 2개, x가 1개, y가 1개, 이쪽에도 y가 1개 들어있죠. 자, 그럼 공통인수를 뽑아내면 4, x, y로 묶어낸다고 해봅시다. 4로 묶었으니까 3만 남겠죠. x를 하나 뽑아냈으니까 x는 하나만 남겠죠. 4도 묶였고 x도 묶였고 y도 묶였기 때문에 1.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인수분해를 성공한 겁니다. 내림차순, 공통인수, 공식 사용인데 공식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곱셈 공식을 먼저 떠올리시면 되고 그 역과정이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마지막으로 X자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제 하나 더 예를 들면 7y 제곱 마이너스 2xy 공통인수가 보이시나요?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는지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잘 돼 있죠. 공통인수는 숫자 부분엔 공통인수가 없고 문자 부분에 공통인수가 있죠. y로 묶어내면 7y만 남고 2x가 남죠. 묶어내기. 자, 배운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자면 인수분해라는 건 전개의 역과정이라고 했어요. 즉 다항식을 다항식들의 곱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까지 오늘 배운 거죠.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공식들, 즉 곱셈 공식의 역과정인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이걸 배우고 나면 X자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인수분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수분해를 잘해야 그 다음 단원인 방정식이라는 걸 잘할 수 있고, 방정식을 잘해야지만 부등식까지 잘 연결돼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점검해 보시고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